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가 돼요. 두 필지상으로 진입하는 바닥일 뿐이에요. 토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전 시간에는 등기사항의 실체권리 관계하고 이제 기입 등기된 사항의 실체권리 관계하고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이때 이 불일치 원인에 따라서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에 따라서 변경등기, 경정등기 절차를 보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217페이지 말소등기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전부가 불일치하면 말소등기. 자, 일부가 불일치하면 변경, 경정등기죠. 자, 전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다 말소등기랍니다. 자, 그러면 원시적인 불일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민법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원시적 불일치는 자 이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 을에 이제 이 해서 을 앞으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자, 매매를 원인으로요. 그런데 이 매매가 만약에 무효인 경우에요.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 매매가 무효입니다. 자, 매매가 무효이면 어떻습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자, 이 등기 전체가 어떻습니까?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실체관계하고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부가 무효인 경우죠.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등기가 돼 있어요. 처음부터 실체관계의 전부가 불일치한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는요,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자, 말소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3 이렇게 해가지고요, 2번 등기 말소. 2번 등기 말소. 이것을 우리는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자, 말소 등기가 됐을 때는요, 2번 등기 말소했으면은 2번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2번에 이렇게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한 줄로 긋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말소하는 표시인 것이고요. 말소 등기는 이것을 우리는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말소 등기라고 해요. 자,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소 등기는요, 전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한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소 등기를 합니다. 원시적 전부 불일치가 되죠. 그럼 말소 등기도요, 그러면은 이때요, 말소를 시키면 이제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될 텐데, 그럼 갑이 단독으로 그냥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을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요, 을은 소유권을 등기부상 소유권이 사라지게 되고 등기부상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때문에요.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을이 등기권이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지만은 이제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반대로 갑이 등기권이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겠죠. 이것은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한 경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말소 등기라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현재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A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부동산에. 그럼 A 앞으로요, 저당권 설정이 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고요. 얼마를 빌렸느냐? 5억 원을 빌렸습니다. 자, 이것이요, 처음부터 이 등기가 잘못된 등기다. 5억 원을 빌린 적도 없는데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거고요. 그런데 5억 원을 빌렸을 때 이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억 원 빌렸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게 됐어요. 이건 유효합니다. 유효한데요. 이건 유효한 등기였어요. 유효한 등기였는데 나중에 갑이 5억 원을 모두 변제를 했습니다. 5억 원을 모두 변제했으니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은 피담보채권이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당권도 전부 다 이제 무효가 되겠죠. 처음에는 유효가 됐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요, 모두 변제를 했다는 거죠. 전부를 변제하게 되면은 이 등기는 이제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유효했지만은 후발적 원인, 즉 후발적 변제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이제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전부가
변제가 됐기 때문에요.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모두 변제하면 1번 등기 말소하겠죠. 1번 등기 말소한 다음에 말소하는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이 말소는 어떻습니까?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말소하는 거죠. 만약 이때요, 5억 원을 다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2억만 변제하면 어떻습니까? 아직 3억 원이 남았죠. 3억 원이 남았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5억 원을 3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5억을 3억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변경 등기라고 해요. 저당권은 그대로 있으면서 피담보 채권액만 변경하는 변경 등기를 할 테지만은 전부를 변제하게 되면 이제 전부가 불일치하게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변제하면 변경 등기지만 전부를 변제하면 말소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가 실체관계에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불일치하게 됐을 때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로서 말소 등기랍니다. 자, 보죠. 이 보시면요. 1번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죠.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등기를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이때 부적법하게 된 원인은요. 이유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이런 건 불문합니다. 이런 걸 묻지 않고요. 다 말소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요건요. 말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전부가 부적법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동그란 양가리 2번 보시면요. 자,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을 때요. 자, 이해관계인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이제 승낙을 받아야 돼요. 승낙을 안 해주면은 그 승낙에 대응하여 승낙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을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 그 판결서, 재판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판결서. 그래서 제3자가 있을 때는 그 승낙서라든지 그 승낙서 또는 그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판결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승낙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인 있을 때는. 자, 이런 경우에는요, 특별히 이해관계인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을밖에 없어요. 여기는 A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요, 갑과 A가 공동 신청해서 말소하면 됩니다. 말사도요, 갑이 혼자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소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A의 권리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소멸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 갑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렇게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A만 있고 여기서도 을만 있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요.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자, 갑이요. 소유자인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요.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전세권을 설정돼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한 이렇게 전세금이 한 5억 정도로 전세금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그럼 등기부에 이렇게 되겠죠.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이고요. 갑이 소유자이고. 자, 을구에 어떻습니까? 1 해가지고요. 1 해가지고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그리고 5억 원. 전세금이 5억 원이라는 거죠. 자, 설정되는 상태에서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은행 가서 을이 전세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가가지고 이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요. 자,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요. 자, 돈을 빌리는 사람은요. 갑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X부동산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1번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2번으로요. 병이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가지게 되겠죠. 갑이 만약에 을한테 전세를 설정한 다음에 또 갑이 병한테 또 돈을 빌린다. 그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은 이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3억 원을 빌렸다. 그러면 3억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1번 전세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돈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갑이 을한테 5억 줘야 되고 갑이 병한테 이제 3억 줘야 되는 거죠. 돈을 못 갚게 되면 이 부동산이 경매되면 을이라는 사람이 1순위, 그 다음에 병이 2순위로 돈을 받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갑이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돈을 빌리면요. 2번 이렇게 씁니다. 주등기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요. 을이 병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립니다.
을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이 전세권에 대해서 돈을 빌립니다. 5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전세담보대출을 받는 거죠. 자, 전세권이 5억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병은 어떻습니까? 이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이 전세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즉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5억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한 3억 정도를 빌려줬어요. 자,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요, 갑을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전세권 저당권이 되는 거죠.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만약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요.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요. 이 해가지고 병 앞으로 전세권 저당권 설정해버리면요. 갑이 돈 빌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이 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1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1번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2 이렇게 쓰지 않고 1에 1 해가지고 부기등기 형식을 하게 됩니다. 자, 1번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병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전세권 저당권 설정. 그리고 3억을 빌렸다 그러면 3억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면 2라고 쓰겠지만 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일 때는 1에 1 이렇게 씁니다. 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을은 5억 원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병한테 전세권을 담보로 3억을 빌렸다는 거죠. 그럼 이 3억은 누가 갚습니까? 을이 갚아야 되겠죠. 을이 갚아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기등기는요. 주등기를 전제로 해서 부기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자, 그러면 갑은요. 만약에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을한테 주면 되겠죠. 자, 을한테 5억 원을 줬어요. 을한테 5억 원을 변제를 했습니다. 병한테 3억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한테만 5억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억을 변제했어요. 5억을 변제했기 때문에 전세권이 이제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억 다 변제를 했기 때문에 전세권이 말소가 됩니다. 자, 전세권이 전부 다 말소가 되겠죠. 그래서 전부에 대한 말소로 등기를 합니다. 전부 말소. 그러면은 자, 병이라는 사람은요. 3억을 받지도 않았는데 2번 이거 1번이죠. 이 전세권, 을의 전세권 등기가 말소돼 버리면 주등기가 말소되면요. 부기등기는 어떻게 되냐? 따라서 말소가 돼 버립니다. 이건 직권으로 말소가 돼요.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말소가 돼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병이라는 사람은 3억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따라서 말소돼 버리니까 병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게 되죠. 자, 을의 전세권 등기는요.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이 전세권 등기의 말소도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서 말소를 합니다. 그래서 말소를 할 때는요.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갑이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서 이걸 말소가 돼버리면은 자기는 아무 신청도 안 했는데 따라서 말소돼 버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으면은요. 그냥 둘이서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병이 이렇게 있으면요. 갑과 을 사이에 말소함에 있어서 병이 손해보는 사람이 되겠죠. 그 말소에서 손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있었을 때는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말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요 3억 원을 받았어요. 3억 원을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승낙을 해주겠죠. 말소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의 말소에 승낙을 해줄 것이고 돈을 못 받았으면 승낙을 안 해주겠죠. 승낙을 안 해주면 이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억 원을 줄 때요. 을한테 5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갑은요. 병한테 먼저 3억 주고 그 다음에 을한테 나머지 2억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병이요. 당연히 승낙해 줄 거 아니에요. 자기 3억 받았으니까. 그래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둘이서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에 관한 이런 등기를 할 때는요.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 이해관계는 우리가요. 앞에서 변경 등기를 할 때도요. 권리의 변경 등기에 있어서는 권리의 등기니까 또 이해관계인이 등장했죠. 거기서는 이랬죠.
이해관계 내 승낙이 있으면은 부기등기로 가능하지만은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소 등기는요, 이해관계 내 승낙이 없으면요, 말소 자체를 못합니다. 말소를 못하고 이해관계 내 승낙이 들어야만이 이제 말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등기상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들, 이런 이해관계에 존재할 수가 있고,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양가를 2번 보시면 나오죠. 등기상 이해관계,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이제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판결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넘기시면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요. 우리가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말소 등기도요, 원칙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등기 고르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신청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동신청, 갑과 A의 공동신청, 이런 경우도 갑과 을의 공동신청. 자, 말소 등기도 등기 고르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공동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등기는 이렇게 신청에서 이루어지고,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고르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자, 공동신청해야 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등기 절차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 결국 그럴 때는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요,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 위반이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는 것이 등기가 됐다는 거죠. 등기할 수 없는 것이 등기가 되는 것을 등기관이 판결하게 되면요, 누가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요. 딱 그 외관만 보고도 전혀 등기할 수 없는 것이 등기됐을 때는 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말소 등기도 공동신청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니까 일단 공동신청에서 말소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말소 등기는요,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로 합니다. 여기서도요, 말소하는 표시만 했지만 이렇게 합니다. 돈을 갚았을 때는 여기다 2 쓰고 1번 등기 말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주등기. 여기까지 좀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부가 부적법하면은 변경 등기, 전부가 부적법하면 말소 등기를 한다까지 했고요. 그다음 그 밑에는 이제 말소 회복 등기죠. 자, 말소 회복 등기는요, 말소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말소가 됐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말소 등기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갑해가지고 2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를요, 무효다라고 해가지고요, 3 한 다음에 2번 등기 말소했습니다. 말소한 다음에 말소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등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소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요,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였어요. 유효한 등기여가지고 이 등기가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말소를 해서는 안 되는데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거죠. 그럼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잖아요. 이 등기를, 을의 등기, 을이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여전히 을이 소유자인 것이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말소 등기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가지고 을이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그럼 을 앞으로 이제 다시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했다고 해서 우리 소유권이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소 등기의 말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말소 등기를 이제 회복하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요, 자, 말소돼서는 안 되는데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말소 회복 등기랍니다. 자, 2번 등기가 말소가 됐죠. 그러니까 4 한 다음에 2번 등기 회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번 등기 회복. 2번 등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2번 등기를 회복합니다. 2번 등기를 회복해가지고요. 그러면 다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 이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죠. 을이 소유권,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래 있던 등기를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여기다 5를 써야 되느냐? 자,
을은 원래 몇 번 등기였습니까? 2번 등기였죠. 그러니까 2번 등기가 원래 2번 등기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야 되겠죠.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을의 2번 등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회복이 되면 5번으로 이때부터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소유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권리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그 권리는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종전의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등기라고 해서는요. 이 등기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2라고 씁니다. 2번 등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을이 계속 2번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말소된 등기를 이제 회복하는 등기라고 하죠.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부가 말소됐을 때는 이렇게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해요. 자, 일부만 말소될 수도 있어요. 자, 일부 말소 등기는요. 자,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일부만 말소되겠죠. 근데 그 변경 등기를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했을 때 일부가 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전세금을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 A 앞으로 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보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5억 원에 대한 피담보 채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요. 자, 만약 E 해가지고 B 앞으로 떴습니까? 뭐 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억으로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A가 이 5억 원을 5억 원을 7억으로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자, 증액을 하려고 할 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승낙을 안 해주면요. 3 해가지고 1번 등기 2억 증액이 되겠죠. 변경 등기는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주등기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말소되는 등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말소되는 등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승낙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승낙을 해주면요. 이렇게 3번 해가지고 내려올 필요가 없고요. 바로 밑에 어떻습니까? 승낙을 해주면 1에 1 해가지고 1번 등기 2억 증액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 저당권이 이제 7억이 되는 거죠. 7억이. 자, 7억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더 이상 5억이 아니니까 이걸 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말소는 어떻습니까? 피담보 채권액만 말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의 변경 등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부의 변경 등기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소 등기가 됩니다.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말소하는 표시래요. 말소 등기가 됩니다. 일부 말소가 되는 거죠. 권리의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하게 되면 일부 말소 등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일부 말소 등기가 됐습니다. 자, 일부 말소 등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보니까는 2억 원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증액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잘못됐어요. 요게 잘못됐습니다. 증액을 해서는 안 되는데 증액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시 5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일부가 말소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밑에 1에 2를 쓴 다음에 또 한 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또 한 칸을 만들어서 이 7억을 다시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5억으로 감액하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소된 것을 또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말소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말소하고 다시 회복하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요. 전부 말소 등기는 어떻습니까? 전부 말소 등기가 주등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등기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일부 말소 등기는 이렇게 변경 등기 형식으로 부기 등기 형식으로 변경 등기로 합니다.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일부 말소 회복 등기에는 일부 말소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도 이렇게 변경 등기의 그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 등기가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부기 등기. 자, 일부 말소 등기는 변경 등기로 이제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도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보기 등기. 그래서 일부 말소 회복 등기와 이제 전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자, 보죠. 말소 회복 등기 보시면은 자,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말소가 없었던 것 같은 효력을 갖게 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예요. 다시 회복하는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2로 써야 어떻습니까? 2번 등기가 유지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1에 2해도 어떻습니까? 1번 등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1번 등기가. 그래서 그 등기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회복하는 등기.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등기를 말소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자, 요건 보시면요.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야 돼요.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는 말소회복 등기를 하는 것이지 적법하게 말소된 것을요. 회복 등기를 할 수는 없고요. 부적법하게 말소돼야 된다. 그리고 말소된 등기를 이제 회복하려는 것이어야 되고요. 또 이것도 어떻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죠.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자, 그래서 권리를 회복함으로써요. 제3자에게 손해를 주게 되면 그 제3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승낙서가 들어야 되고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제 승소 판결문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보죠. 이래가지고 A 앞으로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습니다. 자, 5억 원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설정 등기가 됐는데요. 자, 이 등기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갑이 모두 변질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말소가 됐습니다. 이 해가지고요. 1번 등기 말소 이렇게 됐어요. 말소 돼가지고 이렇게 말소가 돼 있습니다. 자, 현재 등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 돈을 갚았다고 해서 말소 등기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요. 이 X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전세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자, 등기를 보니까요. 자기보다 손순이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말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3 해가지고 B라는 사람이요. 전세가 들어갔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됐어요.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5억 원에 전세가 설정돼 들어갔어요. 자, 현재 이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자기가 1번은 이제 말소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순이다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등기가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였어요. 부적법 말소된 등기였습니다. 자, 부적법하게 말소돼 있으면요. 말소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지금 A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A는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1번 저당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소가 돼서는 안 되는데 말소가 됐기 때문에 등기는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효력 발생 요건일 뿐입니다. 따라서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말소 등기가 무효가 돼가지고 A는 여전히 1번 저당권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소가 돼 있다 보니까 경매를 들어가면 이 상태에서 경매가 들어가면요. B가 먼저 우선 변제를 받아버립니다. 이게 말소가 됐으니까 법원에서 경매에서 배당을 해줄 때요. 말소가 돼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당권자 아닌 줄 알고요. B한테 먼저 배당을 해버린다는 거죠. B한테 먼저 배당을 하게 되면 원래 A가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B한테 먼저 배당이 됐기 때문에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 부동산이요. 모두를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5억으로 낙찰이 돼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7억으로 낙찰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요. 5억을 먼저 B가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어떻습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다시 어떻습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요. 4해가지고 어떻습니까? A 앞으로요. 그러니까 4해가지고 1번 등기 회복 이렇게 하겠죠. 1번 등기가 회복되면요. 여기다 5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1번 등기를 회복하기 때문에 1번이 그대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1 해가지고 A 앞으로 다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죠. 1번을 회복하는 것이니까 1번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억 적어요. 자, 이렇게 적으니까 어떻습니까? A는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3번이 되기 때문에 A가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게 말소 회복 등기를 했을 때 이 회복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회복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B라는 사람이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회복이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A가 먼저 우선 변제를 받고 B는 후순위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회복 등기를 통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권리에 관한 회복 등기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존재하면요. B의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
B가 승낙하지 않으면 B를 상대로 하는 이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원칙적으로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람에 있어서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등기 절차 보시면은요, 등기 절차는 1번 보시면은, 자, 회복 등기도요, 원래의 등기 절차에 따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복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 A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갑과 A가 공동으로 신청했을 테니까요, 그 회복 등기도 A와 갑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동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갑에게서 을로에 이전 등기가 공동으로 됐을 테니까요. 갑과 을의 을로의 회복 등기도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을 말만 믿고 을 말만 듣고 회복할 수는 없잖아요. 갑과 공동으로 신청해서 회복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등기가 그 말소됐던 회복하고자 하는 등기가 공동 신청에 의해서 되는 등기였다면 회복 등기도 공동 신청. 또 만약에 원래 말소됐던 등기, 회복하는 등기가 단독 신청에 의해서 된 등기였다면 회복 등기도 당연히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등기는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도 공동 신청이다. 자, 2번 보시면요. 2번하고 3번은 이제 전부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냐, 이제 일부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냐인데, 2번 보시면 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는요. 말소 등기가 주등기로 됐기 때문에 전부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는 것이고요. 자, 3번 보시면 등기 일부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요. 자, 일부에 대한 말소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말소가 됐기 때문에 그 일부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도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앞에 우리가 그 또 표를 보시면요, 21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요, 말소 등기 해가지고 세 번째 그 색 보시면은 원칙은 공동 신청이고요.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원칙은 공동 신청이고 말소 등기는 주등기로 하면서 만약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소 회복 등기는 일부 또는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하는 등기로서 일부 말소 회복 등기와 전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는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그리고 이런 말소 회복 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에 의하고요. 만약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요, 이제 말소 회복 등기의 개념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제5절 보시면은 219페이지에 이제 멸실 등기가 있죠. 멸실 등기. 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부동산이 세상에서 일부만 멸실이 됩니다. 일부만 멸실되면 부동산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를 폐쇄해서는 안 되고요. 일부가 사라졌으면 면적이 줄어들었을 테니까 그 면적을 변경하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부가 멸실이 되면요, 이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마치 부동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등기부를 가지고 이용해서 사고 파는 걸 막기 위해서요, 전부가 멸실되면 등기부를 폐쇄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등기부를 폐쇄하기 전에 그 이유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멸실 등기라고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219페이지에 멸실 등기란 부동산이 전부 멸실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또는 우리 앞에서 잠깐 보았죠. 부동산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데 만약에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 빨리 폐쇄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멸실 등기를 합니다. 2번 보시면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앞에 설명드렸죠. 이럴 때는 멸실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표시에 관한 그냥 변경 등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잠깐 설명드렸죠. 자,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요. 이거는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사라져서 하는 멸실 등기이기 때문에 표제부에 하게 됩니다. 표제부. 자,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요,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해서 을 앞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고 말고 상관없이 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갑은 이미 팔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자, 팔아가지고 가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멸실됐으면 지금 소유명의자 을. 그러니까 이게 멸실됐다라고 해서요, 갑에게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죠. 멸실등기가 됐다고 해서 갑이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표제부에만 멸실등기를 하기 때문에 을이 어떻습니까? 현재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멸실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제부에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 즉 멸실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명의 밑에다 단독이라 쓰시면 돼요.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표제부의 등기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자,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도요, 등기 명의이 단독으로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것도 1개월 이내에. 다만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이게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등기되어 있으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한 달 있다 알 수도 있고 두 달 있다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런 기간이 제한이 없고요. 알게 되면, 언제라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언제까지라는 기간 제한은 없고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 명의니 지체 없이, 안때로부터 지체 없이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알게 되면 그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자, 3번은 과태료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냥 지금은 2번에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4번은 이렇게 멸실 등기를 할 때는요, 물건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자, 세상에 물건이 사라지면요, 여기에 있는 표시를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물건이 세상에 사라졌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A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있다. 그럼 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이죠. 이 물건에 대한 저당권인데 물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도 멸실 등기라고요. 또 여기 표제부에 있겠죠. 뭐 소재, 지분, 지분멸 이런 것도요, 세상에 사라졌기 때문에 다 말소하는 표시랍니다. 한 줄로 다 그은 다음에요, 맨 밑에 멸실등기라고 합니다. 멸실등기. 그래서 멸실등기를 하는 때는요, 이렇게 표제부나 갑구일구에 대해서 다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말소하는 표시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를 이용해서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폐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앞에요. 지금은 인문 강의니까 요 개념만 좀 보시면 돼요. 213페이지 맨 밑에 그림 보시면요. 자, 부동산이 이제 전부가 멸실되는 겁니다. 멸실 앞에다가 전부라고 써도 되겠죠. 전부가 멸실된다는 지 또는 건물이 부존재하는 경우죠. 자, 이럴 때는 멸실등기란다. 멸실등기. 그래서 부동산이 멸실됐을 때는 1개월 이내에, 건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뭐 지체 없이 멸실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요, 단독 신청입니다.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이고 신청 의무가 있었죠. 그리고 표제부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다 주등기로 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만 이렇게 부기 등기를 때로는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표제부 등기는요, 항상 권리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등기 기록을 이제 폐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해서, 자, 기입 등기를 2장, 3장에서 다뤘으면은 이 기입된 등기가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지 않았을 때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로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 이 5가지 등기의 그 개념과 간략한 그 등기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요, 또 이제 특수한 어떤 등기로 해서 이제 가등기가 있는데, 저 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